전문가님,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마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냥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거든요.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횡보하던 그런 구간 속에서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좀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뭐 하루에 0.12, 오늘 같은 경우도 0.12% 정도만 오르고 뭐 수급 자체도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체감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르는 거를 대부분의 분들께서 잘 아마 못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지수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각 종목들이 뭐 다 같이 움직이는 어떻게 그런 느낌이 확 오게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제 그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하나하나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들고 계시면서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흐름이 조금 살아나면서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이제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수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물려 있다 하더라도 좀 이제 지수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움직이면 그 종목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라서 좀 약간 본인의 어떤 그런 계좌에 좀 수익을 줄 수 있고 충분히 또 이제 손해를 이제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으니까 좀 이제 지수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들고 버티실 필요가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진짜 종가 기준으로 20년 만에 1000선을 넘었다고 해요. 네네네. 네, 코스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코스닥의 지금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수 자체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 각 종목들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순이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닥 종목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 거냐, 주도주가 뭐냐, 사실 이게 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지수가 움직일 때도 어떤 이제 주도하는 업종이 있어야 그 업종을 이제 그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건데 사실 지금의 흐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약간 대선 테마나 뭐 이런 어떤 선거 테마나 이런 어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냥 순환매가 일어나는 이제 뭐 건설주들 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좀 약간 일시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들이 좀 약간 수익률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그런 그 상위 종목들이 누가 치고 가는 흐름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떤 업종이 주도한다기보다 그냥 좀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뭐 굉장히 작은 종목들, 그게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다, 뭐 이재명 관련주다, 뭐 그 어떤 뭐 정세경 관련주다, 이런 어떤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사업의 어떤 그런 방향이 없는 회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인맥,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사업성이나 어떤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수익률 게임에서 좀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오면 때리고 이쪽 거 올라오면 또 때리고 이렇게 그냥 게임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코스피가 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도주 업종들이 생겨서 이제 실적을 내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지금 좀 저가에서 조금 사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수익률 게임하는 회사들을 가지고도 이제 조금 참여를 하면서 뭐 할 필요는 있지만 정작 이제 진짜 갈 종목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옥석을 미리 가려놓고 좀 살펴보시면서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지만 주도 섹터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죠. 바로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 합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아무래도 굉장히 핫했거든요, 이 소식이. 네, 일단
LG화학이 결국에는 뭐 승리를 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SK이노베이션도 뭐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아마 양쪽 회사에다가 좀 압박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 하루 전날에 이제 그게 이제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일단 금액은 뭐 현금 1조 그리고 뭐 로얄티 1조 뭐 10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10년 동안 나눠서 이제 그 LG화학 쪽에다가 이제 납입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불확실성은 없어져서 굉장히 두 회사에는 뭐 일단 불확실성 하나는 좀 제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다시 예전의 그런 영광을 찾을 수 있냐, 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LG화학이나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물론 그 소송 때문에 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또 그 부분 외에도 이제 뭐 폭스바겐의 그런 어떤 네. 배터리 내재와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주가가 못 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코나로 인해서 좀 그런 어떤 그 충당금을 좀 쌓아놔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현금으로 1조 그리고 이제 로열티 뭐 1조 그게 뭐 10년으로 나눠서 준다고는 하지만 부담이 크게 되겠죠. 예, 그게 또 이제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그 앞으로도 또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부가 지금 적자로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들어갈 돈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자회사 그 분리막하는 뭐 그 회사가 뭐 이제 상장을 해서 뭐 이제 현금이 한 1조 정도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좀 매각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또 그런 과정 속에 재무 부담이 좀 더 가중된 또 그런 어떤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리고 오늘 또 그게 반영이 되면서 또 주가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어떤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의 업종이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뭐 당장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제거됐다고 해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조금 많이 올랐는데 주가 한번 보시면 네. 그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내려오려고 하는 모양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여기서 또다시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됐고, 그리고 뭐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흡수를 했으니까 좀 눌리는 걸 한번 보면서 천천히 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의외로 전혀 뭐 사실 미동이 없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LG가 많이 크게 올랐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한 3-4% 정도 떠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눌려서 거의 뭐 0.62%면은 이번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가 좀 무색할 만큼 그냥 그 부분에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무색할 만큼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상을 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근데 네. 주가의 모양을 보면 그게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뭐 주가가 LG화학은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은 내려오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자체의 그런 어떤 그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의 소송 외에도 다른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반면에 혼자 또 조용하게 있었던 삼성 SDI는 오늘 장마치고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은 내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 3대장이죠. 네. 뭐 사실 지금 삼성 SDI는 그렇게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한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시간에서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어떤 상승이 보여지진 않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지금 뭐 LG화학이랑 뭐 SK이노베이션만 지금 어떤 그런 흐름의 모습이 아니고 마찬가지 이런 흐름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 3대장 이 어떤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세 회사는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좀 수혜를 입을 만한 회사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부장 업체라고 그렇죠. 뭐 소재, 부품, 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못 하느냐, 접느냐. 뭐 접으면 이제 여기에 공급을 했던 어떤 소재, 뭐 어떤 부품, 장비 업체들은 전부 거래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의 사업은 계속된다라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업체들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보여졌고 앞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SDI,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을 볼 게 아니라 그와 관련돼 있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장비 업체 중에는 하나기술이라는 업체가 오늘 좀 많이 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좀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무상증자하는 이슈로 조금 신규 상장주긴 한데 일단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상증자 자체로 이제 조금 모양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이제 그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이제 그 전체 장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 원형 배터리, 뭐 각형 배터리, 뭐 파우치형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필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전부 다 거래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럽에 이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솔로스 첨단 소재도 지금 그 전부터 모양이 좀 괜찮긴 했었거든요. 흐름이 좀 괜찮고 미리 먼저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자체도 또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이제 그 동화기업이라고 이제 마루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유럽의 그 소재 그러니까 전액을 만드는 회사를 그 인수를 해갖고요 자회사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좀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 업체로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그 유럽에 이제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 SDI하고도 뭐 조 단위로 계약을 했고 이번에 SK 이노베이션하고도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에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좀 내려왔다가 지금 오늘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LNF 같은 경우도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LNF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나 뭐 솔로 첨단 소재, 뭐 SKC도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소재 이제 관련된 뭐 분리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는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C를 비롯해서 이런 관련된 어떤 소부장 업체들,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히려 이쪽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LG와 SK 합의로 함께 상승을 했던 소부장주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나요?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600명 넘게 지금 또 이제 막 번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슈가 좀 이제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뭐 유흥업체들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뭐 식당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뭐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서 뭐 하자 뭐 이런 어떤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죽어가고 있던 진단키트 주들이 이게 웬 호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는 거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그 전에도 상한가를 한번 치고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따라가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약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게임의 영역이죠. 게임의 영역. 지금 이 부분들의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나서서 계속적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앞에 흐름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그냥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 중에서 휴마시스가 제일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도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주죠.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좀 이제 상승이 다시 대반등이 뭐 이런 어떤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재료가 아니어도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자리였기 때문에 좀 상승이 좀 세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어떤 호재까지 생기면서 어떤 명분이 주어지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올라가고 진단키트주들이 뭐 큰 상승이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바라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코바이오메드. 네, 미코바이오메드 이것도 지금 오늘 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그냥 게임처럼 이제 뭐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는 있지만 좀 어떤 투자나 어떤 그렇게 좀 이렇게 포트에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자.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요즘에 그 코로나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네. 조금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요즘에 이제 계속 번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또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네네. ST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네, 그냥 토종 백신.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렇게 그런 백신들이 지금 막고는 있지만 백신이 모자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뭐 수출을 금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출이 0이에요. 수출이 0. 그러니까 본인들 나라에서 전부 다 그냥 쓰고 있고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출 안 하고 있고 그거 이제 인도에서도 그걸 이제 생산해서 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도에서도 갑자기 이제 그 인도도 이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그 인도에서 그거를 묶어버리겠다. 이제 그냥 생산을 하고 다시 뭐 이렇게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걸 이제 생산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이제 생산을 해서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얘기니까 좀 약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그 너무 유럽이랑 미국이랑 너무 그 두 나라만 이제 나라에서만 좀 백신을 생산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막 이제 소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나라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자체 백신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필요하긴 하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ST팜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요것도 이제 약간 진단키트주하고는 좀 약간 내용이 좀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일단은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거나 뭐 생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아이진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이진이라는 회사도 지금 고점을 뚫고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아이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네들은 조금 추세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지금 아이진이라는 회사는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앞전에 이제 뭐 그렇게 급등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 회사는 좀 약간 그분에 좀 벗어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이진 회사는 조금 약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연제약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그 백신 이슈로 좀 오늘 좀 움직이다가 좀 윗골이 맞긴 했는데요. 일단 요 백신, 토종 백신에 관련된 회사들은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님 원래 진단키트 하면은 시젠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 진단키트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오늘 또 호재가 있었어요. 네네네. 식약처로부터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최근 또 주가 살펴보면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흐름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시제는 시세를 앞에 너무 크게 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슈들이 사실 시젠한테는 좀 약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예, 그런 어떤 큰 어떤 이슈가 아닌 거죠. 예, 지금 이미 시세를 앞전에 너무 크게 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와중 속에서 이제 진단키트나 어떤 그런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움직이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앞전에 이런 거래량과 지금 나오는 거래량, 이슈에 나오는 이런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좀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종목별로 크게 오르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주 랠리 덕분에 조선주들도 오늘 빨간불을 켰거든요. 전문가님 조선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조선주의 흐름들도 지금 굉장히 좋게 뭐 나오고는 있어요. 네. 나오고는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전고점 넘어가고 지금 단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어떤 합병 이슈, 이런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가 좀 이제 관건이고요. 그 두 회사가 만약에 합쳐진다고 하면 그 LNG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장악력, 그런 시장, 그러니까 뭐 세계 1위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요. 지금 한국조선해양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양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힘을 모으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근데 다른 어떤 업종들에 비해서 조금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흐름이 좀 약간 괜찮아 보이는 전체적으로 추세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약간 흐름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선주들이 네. 지금 이번 연도에 수주의 한 41% 정도를 먼저 이제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어떤 시장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주들이 이렇게 그 수주를 많이 받아도 그래도 이제 이런 지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약간 건설주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주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 회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이익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한참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지금 수주를 받고 이제 배를 만들고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조선주도 사실 뭐 포트로는 하나 정도 갖고 있을 만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지금 뭐 조선주가 너무 싸다고 해서 좀 너무 많이 사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약간 포트로 그냥 한 종목 정도 갖고 있는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요. 한번 이 추세를 따라서 한번 매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조선주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수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언급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미증시 상장 이런 이슈가 있죠. 오늘도 또 두나무 관련한 종목들 여전히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지수는 가고 있지만 그 어떤 업종에 주도하는 업종이 없다. 그냥 이슈로 올라간다. 이슈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녹십자 랩셀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자회사가 하나 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아티바라는 업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 자회사예요. 그게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이 종목 말고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이제 한 60억 정도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영국의 이제 그 백신 개발 업체 백시텍이라고 그 한 6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5%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상장이 되면 한 1조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한 금액 대비 뭐 한 4배에서 한 8배 그 사이 정도의 그런 상장 차익이 생길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매트릭스,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을 이제 뭐 하자 이런 거보다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고 뭐 진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나무 관련주, 뭐 창투사 관련주 그리고 뭐 그런 이런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리고 뭐 누구누구 인맥주다. 뭐 디즈니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의 시장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좀 코스닥에 지금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이제 코스피를 버리고 코스닥 쪽에 그런 어떤 수익률 게임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내려갈 때 처음에는 조정받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수익이 나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물리게 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물리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진짜 가는 종목들을 내가 포트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수익률 게임만 단기적으로 하다가 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진짜 가는 종목들이 시장이 갈 때 소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코스닥 지수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좀 안정화돼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차후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진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좀 잘 모아놓고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를 하고요. 일부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좀 수익률 게임에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하면서 수익을 내주는 그런 어떤 좀 적절한 운영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요즘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수익보다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꼭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상장 관련한 종목들은요. 네. 막상 상장을 하게 되면 재료 소멸이라는 또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상장 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약간 이제 성향의 문제긴 해요. 네. 성향의 문제긴 하고 일단은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면 상장하는 날 마지막 피날레를 뭐 장식할 수도 있고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상장하기 하루 이틀 전에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조정이 내려오고 있다가 그러면 상장이 되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신을 때리고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종목이나 어떤 그런 그 상장을 앞두고 주가의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하시려면 상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상장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얘기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급등을 할 때 어차피 내가 그 종목 끝까지 뭐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을 할 때 그냥 수익을 좀 챙기고 중간중간에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상장일 전에 그 이슈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또 최근에 두나무 상장 이슈로 되게 관련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일이 14일이라고 해요. 네.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코인베이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코인 거래소 업체인데요. 가장 큰. 네네네. 지금 진매트릭스도 그렇고 뭐 그 녹십자 랩셀도 그렇고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거지. 이 신청을 하면 언제 상장을 할지 뭐 일정이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상장을 하면 사실 주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보다 지금 약간 비트코인 쪽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상장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만한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엮여 있는 어떤 코인 관련된 주식들도 그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고 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그 전에 좀 수익이 되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상장하기 전에요. 네, 좋습니다. 모두 다 상장 전에 이슈가 생길 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원자력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왜 올라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올라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오르고 막 급등할 때가 돼서야 이제 이유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유가 나오면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력 관련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얘기를 하자면 뭐 2023년도에 뭐 체코의 그런 원자력 뭐 그런 어떤 지금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어떤 업체는 그 체코의 그런 안보나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아마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입찰 자체를 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체코가 거기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냥 혼자만의 어떤 내피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원자력에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는데 그 현 정부가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좀
참패를 하면서 원자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그런 어떤 지금 시장의 이 원자력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주가가 많이 싸기도 해요. 많이 싸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받고 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정 없이 그냥 밑에서 계속 더 이렇게 저가에서 받지 않고 그냥 현재 가격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그냥 옆으로 받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KPS도 지금 마찬가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전 기술의 어떤 종목의 혼자의 움직임이라면 그냥 한전 기술의 그냥 개별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이 친구들이 같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원자력 쪽에 지금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서 아직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원자력 관련주들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는 걸 보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2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다시 또 3파 상승까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의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 먼저 올라와서 옆으로 조정받고 먼저 뽑아주고 조정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전 KPS, 한전 기술이 이 에너토크처럼 똑같이 이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정이 지금 이 회사가 먼저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 원자력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재료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고 윗꼬리만 맞으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내리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장중에 조정을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면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전기술, 한전 KPS가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은 아직 저평가돼 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었어요. 인천시가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유니슨 같은 풍력 에너지들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크게 이슈만큼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 네. 풍력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풍력 관련주들 중에 유니스 이제 대장업체인데요. 일단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흐름을 좀 만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앞전에 크게 상승을 주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내려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 앞전에도 그때 뭐 어떤 뭐 2조짜리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해갖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주긴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조금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밑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신성ENG라는 종목을 보면 옆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기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크게 의미는 없다. 나중에 이제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좀 볼 필요는 있고요. 풍력 관련주 CS 윈드 가장 이제 그 대표된 주식이죠. CS 윈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CS 윈드의 모습을 보면 좀 흐름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비해서는 좀 약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조정도 좀 세게 받았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선 볼 필요는 있고요.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돌아가면서 아마 순환매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 움직일 때 이제 오늘처럼 그런 이슈가 나와서 움직일 때 따라가기보다는 좀 미리미리 가지고 있다가 또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을 보면서 좀 수익 실현하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요.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어떤 풍력, 태양광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어떤 이런 부류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류들이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잘 보면서 뭐 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시장에 이슈가 받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선취해서 좀 기다렸다가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좀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슈의 순환매 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요즘에 그 네.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샤오미가 이제 그 전기차 진출한다고 네.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화웨이도 전기차에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바이두도 또 전기차에 진출을 한다고 맞아요. 하고요. 네. 뭐 애플 뭐 전기차에 진출한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난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부품 다 누가 되나. 그 전기차 만드는 그 부품들 다 누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완성체 업체들의 그런 어떤 난립과 경쟁, 과열 경쟁, 그리고 나서 이게 사라지는 업체들. 약간 예전에 그 컴퓨터를 초반에 컴퓨터 시장이 열렸을 때 컴퓨터들을 막 만들어서 막 했던 그런 어떤 시장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수혜를 많이 보겠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배터리에 그 들어가는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업체들. 배터리도 나중에 그 배터리 자체도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의 어떤 산업이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경쟁이 지금 또 이제 많이 생겨. 폭스바겐,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외에도 뭐 독일의 뭐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파나소닉 뭐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 결과적으로는 어떤 큰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그 중에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으로 몇 개 업체들만 살아남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품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예전에 그런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 전기차 할 거야, 전기차 관련된 뭘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다 들썩들썩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수주 공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1조 6천억짜리 그런 어떤 공급 계약 10년 동안 2025년도까지 그런 공급 계약이 떨어진 이제 덕양 산업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덕양 산업이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었지만 지금 그런 어떤 수주 공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런 어떤 이런 걸 할 거야라는 것만 있었지만 이제 수주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조금 약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줬고요. 남은 내용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